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브웍스의 프로듀서 준용님과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명훈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토브웍스에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훈입니다. 한명훈. 네. 영어 이름은 뭐죠? 저는 이삭입니다. 네. 네, 브랜드 팀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장준용입니다. 저희가 뭐 여름이 거의 한풀 꺾이고 가을이 이제 왔잖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진짜 안 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밖에도 많이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두 분은 요즘 뭐 계획이나 관심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희가 또 저번 주에 쇼핑을 했죠. 쇼핑. 또 가을 맞이를 해서 여름에는 사실상 저는 생존을 위한 어떤 계절이기 때문에 옷을 뭐 잘 입고는 쉽지만 가을이 아무래도 좀 더 걸치기도 쉽고 좀 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룩을 선호하세요? 룩은 또 저는 좀 프리한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구미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뚜캐스트에서 봤는데 좀 자연스럽게 입고 싶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좀 프리하게 입는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좀 편하면서 약간 힙하고 네, 약간 그렇죠. 그런 재질이 있는 옷들을 저희가 회사가 또 성수랑 뚝섬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패션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PD님이 알고 계신 게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저 항상 놀라요. 저도 네. PD님 옷에 은근 관심 없는 듯 하면서도 또 아시는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 아니 원래 뭐 패션 쪽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관심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잘 입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관심이 많으면 그래도 이걸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 두 분이 되게 좀 많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딱 자기 고유의 스타일을 찾아서 딱 그 컨셉을 딱 지켜가면서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저는 뭐 그냥 근본이 없어요, 스타일에.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 있는 스테디 룩이 아니실까. 스테디로. 네, 그렇죠. 스탠다드한. 스탠다드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걸 편하게 좀 입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딱 엄청 완전 가을가을하게 추남처럼 또 입으셨잖아요. 최근에. 네. 추남이요? 가을 남자. 가을 남자 오해 마십시오. 추남. 추남처럼 입으셔가지고 와 이 정도면 이 정도 기세면 내일 그냥 끝장 나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세 명이 다 미용실. 예. 이게 전혀 이게 한번 맞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 분이서 검은색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 두 분을 봤을 때 공통점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보편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루트가 정말 특이하다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예. 특히 PD님은 처음에 프로게이머였었나요? 네, 그게 고등학생 때 정말 잠깐 했습니다. 게임은 진짜 오래 했는데 프로 생활은 한 몇 개월 했어요. 예. 저는 제 인생에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셨던. 예. 근데 뭐 프로 게이머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짧게 했어요. 근데 뭐 제 의지로 짧게 한 건 아니긴 했는데 그 같이 하던 형들이 이제 입대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네네 짧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주변에서 저희 뭐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그때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유행했었으니까 날고 긴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거를 또 직업으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날고 나는 사람들에 그나마 껴야지 할 수 있는 그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다 컸잖아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밤새도록 재밌으니까 하고 또 곧잘 하니까 잘하면 재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재밌어서 했어요. 그냥 뭐 이걸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하다가 한두 해 뒤에 뭐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러면 재밌었다 이러고 말고. 뭐 그때는 게임이 뭐였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카스. 예, 좀비 게임으로 유명해졌죠.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거의 안 했고 해외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게임이었을 거예요. 카스가 유럽에서 좀 많이 하고 북미랑. 근데 한국에서는 좀 비주류였죠. FPS 장르 자체가. 아, 그쵸. 네. 저희 때야 뭐 그나마 알려진 게 뭐 건즈, 서든 뭐 이 정도로 그냥 그 정도 뎁스로만 알고 있지. 카스가 알려진 건 말 그대로 좀비 게임 생기면서 이제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좀비 되기 전에 한참 전에. 전 카스 그 좀비 전에도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카스 얘기? 카스가 원래는 인디 게임이라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명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오. 그거를 이제 게임사에서 사고 또 다른 게임사가 사고 마지막으로 산 게 이제 넥슨이 사가지고 좀비 게임을 만든 거죠. 역시 넥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뭐 성적 부진으로 나가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흥미가 떨어져서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항상 잘했지만 좀 유독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PDD 이렇게 하지. 저분도 참 아무튼 네. 그랬는데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고 WCG 2005라는 이제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가 되지 못하고 형들이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팀이 이제 네네 3명이 같이 입대를 하셨어요. 없어지면서 네. 그렇게 됐구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그러니까 잘 계시죠? 게임하고 계실 거야 어딘가에서. 아 진짜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바로 프로듀서로 오신 거예요? 뭐 게임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제 플레이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당시 그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자기 플레이를 막 요즘에는 매드무비라고 그쵸. 그러는데 그 매드무비. 당시에는 프랭무비라고 해서 자기 막 멋있는 클립들만 모아가지고 막 편집하고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독학하게 되면서 재밌다 해가지고 영상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첫 금 시작인 거네요. 그쵸. 오 그러면 왜 뭐 모션이나 그래픽 쪽으로 안 가시고 PD 직무로 오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모션 그래픽 작업자였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스토리도 조금 운영하는 2.5D 영상을 하다가 글쎄요 좀 벽을 느껴가지고 이걸 내가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필드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는데 벽은 느껴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PD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중견자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조금 이끌어가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해보고 싶다 해서 도전하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도전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고. 그쵸. 근데 어쨌든 전공한 거를 그냥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처음 입사할 때 이제 면접 보셨던 본부장님도 아깝지 않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었고. 맞아요. 네네네. 그러게요. 너무 또 PD님 잘하셔. 네, 사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니 모션 쪽은 그런 벽을 느껴가지고 또 다시 직무를 프로듀서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사실 프로듀서 직무도 엄청 날고 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아세요? 네. 그게 이제 브래드 피트 나오고. 네. 그쵸. 브래드 피트가 이제 굉장히 야구 유망주였다가 네. 부상으로 분석가라고 해야 되나? 구단주 같은 개념으로 이제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그 속에서 또 성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팀을 어떻게 또 우승을 만들고 꼴찌 팀을 우승을 만드는 실화를 가지고 만든 실화.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약간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전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던 거를 한계를 마주하고 접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제가 머니볼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천해요. 네, 머니볼을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니 PD님 못지않게 또 특별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옆에. 어떻게
그 전 직장이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어디서 굴러왔냐면요. 저는 NFT 작가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있다가 거기서 회사에 소속돼서 NFT 작품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민팅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관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3D 작업물을 만들어서 그 판매까지 하는 회사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NFT 시장에서 좀 굴러다 왔습니다. 민팅. 아, 네. 혹시 뭐 NFT를 모르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NFT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 엄청 또 붐이 네, 있었잖아요. 그쵸. NFT 붐이. NFT가 영어로 하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 해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어떤 형태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각각의 고유한 넘버가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상에서. 그렇죠. 그게 작업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은행 고유의 번호로 해서 보안 코드도 요즘에 NFT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순수한 미디어 쪽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미디어라면 뭐 NFT에서 가장 유명했던 뭐 그쵸. 네. 고릴라라든지 콩즈죠. 거기 콩즈. 회사. 네. 아, 여기서 그러면 작업물 미디어 영상을 같이 작업물을 만드신 거예요? 네, 작품을? 맞습니다. 3D가 그냥 스틸컷으로 제공하는 NFT도 있었고, 조금 더 고가의 레벨들은 루핑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0프레임과 끝에 끝나는 끝에 프레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뭐 고개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쳐다보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좀 진행되는 형식의 NFT를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냥 봐왔던 NFT 작품들은 약간 픽셀 아트 같은 그림이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를 왜 픽셀 아트로만 진행을 해요? 아니면 그게 NFT 자체가 질보다는 양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많이 대량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고릴라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맞아요. 누구는 안경을 끼고 있고 뭐 염색을 한 고릴라던가 맞아요. 그런 작업을 할 때 픽셀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아티스틱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드로잉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픽셀로도 많이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크립토 아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NFT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가 제가 기억하는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막 100억 단위로 넘어갈 정도로. 그게 팔려요? 네, 팔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 회사에서 가장 높게 팔아본 제 작품이 60억까지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작품 하나에 60억. 아니 명우님이 만드신 게? 네네. 전 여기서 NFT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개인 주관적인 생각.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리얼 넘버로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가치가 된다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성이 있는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NFT예요 하면서 그게 몇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고유성이라기보다 그냥 상업적인 용도로만 활용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특별해서 그 정도 가격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지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60억짜리 지폐. 어찌 보면 60억에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뭔가 떨어진 게 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쁨을 받았고 전 회사에서 충분치 않네요 이것도. 좀 섭섭지 않게 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면 진짜 이거를-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좀 지금 보면 섭섭하죠. 이제는 또 말할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저는 지금 NFT 자체가 미디어랑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좀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시회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전시회 중간에 사용됐던 오브제를 NFT로 소량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판매가 아니더라도 뭐 추첨을 통해서 관람객 몇 분한테 증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좋은 마케팅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이벤트 형식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인 수단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렇지,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미래에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한다면 그 세계 속에서는 또 NFT가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제일 지하에 있을 때 사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현역에 계셨던 분으로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사놓는 거는 사실 지금이 저가라고 해서 사놓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론적인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전 지금이 거품이 빠진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고유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가 입증이 된 상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명호님은 처음부터 NFT 시장에서 일을 미디어 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회사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현역 때, 고3 현역 때는 컴퓨터공학과였어요. 아, 컴퓨터공학과? 네.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그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고3 때, 또 이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고3 때, 고3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잘했어요. 성실하게. 오. 그래서 전교권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로 유망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하지? 고3 때? 네. 너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머리가 맞아요. 이렇게 좀 팍 터졌나 보다. 그때 한번 이 궁금증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번 한 해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드라마 미생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미생. 네. 미생이 사실 고3이 어떤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쵸, 직장인 그쵸. 내용이기도 하고. 직장인의 내용인데, 저는 그 드라마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를 계속 방송 보고 다시 보고, 거기 주제가 그 OST라고 하죠. 네. OST도 계속 들으면서 가리워진 길. 네. 나도 그때 꿈이 갑자기 생겼는 게 셀러리맨이었어요. 나도 정장 입고 저런 원 인터내셔널 회사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고 싶다. 뭐 이상한 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미생만 보고, 또 그와 동시에 축구 게임 피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게임이 진짜. 네. 제가 또 거기 안에서 랭커로 아, 월드 클래스 가장 윗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부모님 속을 어지간하게 많이 태웠죠. 하필 막판에 그쵸. 고1 때도 아니고 네. 고1 때 막 놀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맞아요. 뭐 공부하는 케이스 전 진짜 봤는데, 역변이었어요. 그 반대로 그냥 성적 맞춰서, 지금 이미 떨어진 성적이니까 성적 맞춰서 가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지원을 했던 데가, 그냥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너 여기 갈 수 있어? 너 이거 써? 해서 갔던 게 컴퓨터 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 컴퓨터 공학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여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제가 첫날에 이렇게 수업을 갔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어떤 컴퓨터 공학의 특성화고를 나와가지고 이미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는 걸 할 줄 아는 녀석들이었어요. 언어를 벌써 알아버려요. 네. 전화. 굉장한 녀석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딱 그거를 봤을 때 저희들 왜 막 컴퓨터 뭐 잘못 누르면은 글자 팍 뜨면서 블루 스크린 뜨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전 그거를 보는 건데 얘네들은 여기 이거 틀렸다 하면서 막 좀 고쳐가지고 자판기를 만든다던가 뭐 1,000원을 넣었습니다, 뭐 콜라를 선택하셨습니다, 500원이 거스름돈 나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1학년 첫 때. 수업 시간 때. 와.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느끼는 벽이구나. 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안 나갔어요, 학교를. 첫 수업하고. 네, 첫 수업하고 그게 또 부모님의 두 번째 가슴 아픈, 사실 이건 저의 가슴 아픈 이야기라기보다 저희 부모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그럼 집에 가질 않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PC방에 갔죠. 아, PC방에 가서 한쪽으로 미생 틀어놓고 한쪽으로 피파를 계속 그때도 미생을 또 계속 봤어요? 계속 봤어요. 저는 한 번 보고 부모님이 이제 학교 간 줄 알고 있고. 그쵸. 눈물 날만 하네요, 이거는. 네, 에이. 그렇게 저의 어떤 활용 점정을 찍었던 거는 제가 1학년 마지막 날에 베트남을 갔거든요. 그냥 도피였죠. 베트남에 근데 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집을 지으러 갔어요. 예? 베트남에 그런 잘 못 사시는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선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또 다른 드라마를 보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어떤 단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갔다가 공항에 귀국하는 날에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죠. 제가 집에 들어와서 보자. 알고 보니까 그때 학교에서 학사 경고랑 이런 통지서들 잔뜩 어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국하는 날 아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냥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야. 아, 아니 이럴 수가. 진짜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니까 스토리이긴 한데 미생을 찍으셨네. 네.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진짜 내쫓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네. 지었던 집에 네네. 살아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너 거기 잘 지었어. 오. 이제 성도 개명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 살아. 너 집 잘 지었네. 네. 푸른 초원 위에 잘 지었네.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엄마는 오죽 너가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잘 버텼다. 그러고 그때 군대에 가기로 생각했죠. 야. 그때가 21살 때였는데 정말 시간과 어떤 정신의 방이잖아요. 그쵸.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특이한 보직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소 조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네? 오 이런 직업도 있었어?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 후임 중에 디자인과를 나온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도 이런 거를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겠네? 그랬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몇 살이에요 지금? 그게 여기까지가. 23살이었죠. 제가 23살. 23살 때 제대를 받아서 하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3살 때까지 전혀 뭐 디자인이나 미디어 쪽에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배움은 없었죠. 네. 이제 그러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해서 좀 찾아봤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구나. 진짜 멋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말로 전달한다기보다 그림으로 전달하고 그냥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래서 전역을 하고 재수를 했죠. 재수해서 1년 만에 시각 디자인과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4살. 그렇죠. 그죠? 입학을 24살 때 했습니다. 20학번 19학번으로 다시 갔어요. 19학번. 네.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 그쵸.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진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 번도 안 안아주셨나요? 딱 대학교 가셨을 때? 아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내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했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사고 치고 했던 것도 그 전부터 괜찮은 놈이니까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이 또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같은 자식이어도 저였으면 아마 아니 왜? 귀싸. 근데 저는 이게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네. 필연이었다? 경험을 일탈? 했다. 경험을 했다.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저는 어쨌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아 그쵸 그쵸. 남한테 피해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스스로 학사 경고만 받고 그러니까 그쵸. 남은 아니고 가족한테만 피해 주고 네. 이런 거. 많은 피해를 주고. 놀래킵. 네. 깜짝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오히려 남한테는 집 지어주고 뭐 잠깐 조교에서 좀 이렇게 훈련하고 시키고. 근데 그런 자극이 또 필요해요 부모님들 사실.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요. 그럼요. 꾸준 성실히 잘해서는 그게 또 와닿지가 않아요. 아 한 번쯤 오락가락 해줘야. 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다 무시하. 저도 좀 글쎄. 이렇게 해갖고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제가 담아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다 내보내겠습니다. 좋아요.